자동차를 살 때는 고려해야 할 게 정말 많죠. 가격, 장르, 쓰임새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들들을 다 넘은 후에도 몇 가지 디테일이 모든 결정을 뒤엎거나 어떤 차를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제 경우는 사운드 시스템이 바로 그런 요소예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차, 바로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오닉 9인데요. 전기 SUV의 기함입니다. 정말 크고 넓고 기분이 좋아요. 이 이상 어떤 선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기함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풍요를 가득 간직한 그런 차입니다. 오늘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놀라움 중에 사운드 시스템에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이오닉 9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씁니다. 현대자동차가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한급 전기 SUV 아이오닉 9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이오닉 9의 실내에서 얼마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랑 같이 체험하고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아이오닉 9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14개의 고성능 스피커와 다양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테스트에도 정말 기대가 커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오디오 시스템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들었을 때 즐길 만한 소리를 들려주는가? 둘째, 평소에 못 듣던 소리를 새롭게 들려주는가? 셋째, 늘 듣던 소리를 새로운 질감으로 들려주는가? 넷째, 오랫동안 들어도 귀가 피곤하지 않은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들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요부터 재즈, 클래식까지 진짜 다양한 곡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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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y face sexy on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What's in it in the house? What's in it in the house? Yes, 제가 딱 여기까지 듣고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글로벌리 제일 인기 있었던 노래부터 들어보자. 아파트 들어보고 GD 듣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듣는데 얼마 전에 마마 무대가 생각이 난다. 그거 되게 이상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무대가 그려진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한 거예요. 아, 콘서트장에 가면 이런 느낌이었겠다. 혹은 그때 마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물론 이거보다 뭐 더 큰 느낌이었겠지만 이 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감이나 현장감이라는 게 이 스튜디오 음원에서 살아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환경이 정말 일상적인 환경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듣겠다 싶은 환경이에요. 전 유튜브 뮤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뮤직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냥 재생한 겁니다. 무손실, 무압축, 막 비트수 높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한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동차는 정말 일상적인 공간이고 이렇게 일상적인 공간에서 들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프리미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가 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워까지 듣고 최근에 발매된 앨범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인상적인 펑키 사운드가 있어서 들어봤어요. 물론 끝까지 들으면 조금 더 다이내믹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만 들어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처음에 목소리로 쌓아 올린 파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베이스 나오고 드럼 나오고 안신혜 씨 목소리 나오고 그 세 가지예요. 근데 그게 세 가지가 이 사운드를 꽉 채우면서 들어가는데 펑크는 베이스 리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자체가 사람을 되게 신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맛깔스럽게 들리는 게 이 곡의 포인트예요. 지금 이 곡은 뭐냐면 저의 가장 큰 놀라움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죠. 내가 널 자리나마도 한참 더 위로 아니 적당히 미끈한 곳에 뿌리 내리긴 이 곡의 놀라움은 뭐냐면 사실 아이유의 홀씨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다양하게 들었어요. 헤드폰으로도 듣고 뭐 집에 있는 스피커로도 듣고 다 들었는데 이 정도로 베이스가 센 노래였나 싶은 거예요. 공들였다는 소리죠. 엔지니어가 어떤 감상을 받았으면 좋겠어, 듣는 사람이. 이걸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정도 파워의 베이스를 심어 놓은 거예요. 평소에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는 이 정도가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걸로 해도 안 들려요. 이퀄라이저 만져도 안 들립니다. 근데 지금은 들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스피커의 기준 중에 늘 듣던 소리를 새롭게 들리게끔 만들어주는가, 이 말씀을 제가 늘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늘 듣던 노래를 다시 들었는데 이런 거. 근데 이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보스는 저음이 좋아, 보스는 드럼 소리가 죽여줘, 베이스가 끝장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죽여주는 사운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음원이 지금 정확하게 내 귀에 꽂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좀 기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 화면 위에 있는 보스 센터 포인트를 껐을 때랑 켰을 때의 차이가 현격합니다. 이거를 켜놓으면 서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끄면 앞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듣는 오디오랑 비슷한 거예요. 거실에서 앞에 스피커 2개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센터 포인트를 켜면 무대가 확 넓어지면서 소리가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몰입감의 시작입니다. 흔히 이렇게 오디오 감상하는 사람들이 앞에 무대가 너무 넓게 느껴져 라고 얘기하면 되게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현장감처럼 느껴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현장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콘서트 현장을 떠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콘서트는 사실은 음향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가수는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밴드도 라이브로 연주를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악기가 객석에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귀에 가서 정확하게 꽂혀야 된다. 그게 이제 콘서트 현장의 가장 중요한 사운드적인 핵심이란 말이죠. 그거를 그대로 요 자동차 실내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가 이 위에 펼쳐지고 그 위에서 어디에서 기타가 나오고 어디서 베이스가 나오고 드럼은 저기 있구나, 사람은 여기서 노래하고 있네 라는 것이 머릿속에 감각적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게 이 센터 포인트 360 기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로에는 다양한 소음이 존재하죠. 파차름도 있고요, 구름 진동도 있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용하고 정말 정숙한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아비치의 브로맨스라는 곡인데, 제가 사실 아비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DJ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노래를 들었냐면 되게 잘게 쪼개지는 비트가 앞에 나오는 걸 일단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되게 작은 소리에 다른 소리가 뒤에 이렇게 깔리거든요. 멜로디가 어떻게 들리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지금 달리면서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달리면서 들으면 도로에 있는 소음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네요. 게다가 지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이 여기 적용되어 있는 게 있는데, 다이나믹 스피드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속도에 맞춰서 소음도 증가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또 풍절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럴 때 손실될 수 있는 소리를 보상해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에 볼륨을 높여주는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쓰는 자동차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 사운드 시스템도 존재해요. 근데 보스의 다이나믹 스피드 컴펜세이션은 볼륨을 높여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주파수대를 계속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원래 그래야 되는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그냥 켜놓고 달리시면 최대한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일렉트로니카를 들을 때 윤상 씨의 노래를 꼭 듣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리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비트라고 해도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이 소리에서는 질감도 질감인데 둥탁, 두둥탁의 그 두둥이 귀에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무슨 막 이렇게 비밀스러운 소리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저역대의 여러 가지 소리들은 노래 음향에서는 약간 저는 뿌리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밴드 음악에서 베이스를 없앤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밋밋한지. 그러니까 뿌리 없는 줄기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반짝반짝하니 열매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스는 베이스 싱크 테크놀로지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역대의 파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타이밍, 얼마나 제때에 아티스트가 의도한 순간에 꽂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선명함, 얼마나 투명한 소리를 들려주는가, 명료함, 얼마나 깨끗하게 떨어지는가, 이 세 개를 베이스 싱크 테크놀로지라는 기술로 곡 전체를 받쳐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뭐 베이스가 되게 두드러지는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저역대가 막 웅장하게 두드러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대가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되게 굳건한 느낌이 듭니다. 일렉트로니카 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을 때 드라이브만큼 좋은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드라이브를 해서 어딜 갈 거냐, 한강 둔치 어딘가에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은 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뭐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저의 빡침을 담당하는 노래도 있죠. 메탈리카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보컬이 나오기 전에 밴드가 계속 소리를 쌓아가는 그 쾌감, 그 다음에 드럼의 어떤 부분이 울리는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현장감, 이런 것들을 각각 느꼈을 때 이 노래에 조금 더 내가 빠지게 되는 몰입감, 이런 걸 위해서 사실은 좋은 시스템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에 있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사실은 어떤 장르를 들어도 딱히 아쉬움이 없다는 게 되게 큰 장점입니다. 이런 장르의 차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팝을 들을 때나 하드락을 들을 때나 메탈을 들을 때나 클래식을 들을 때나 고르는 퀄리티를 들을 수 있어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차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러면서도 프리미엄이어야 되는 거죠. 되게 익숙한 노래를 들어보시는 것을 저는 늘 추천드립니다. 오래 들었던 노래를 듣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었을 때 익숙한 노래가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다르게 들리는 경험에서 재미와 신뢰와 어떤 쾌감,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시스템이랑 조금 더 친해지는 거죠. 여기서 아마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운전석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좋은 소리가 운전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 품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환경이 사실은 스윗스팟을 만들기가 정말 힘듭니다. 가운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거나 저쪽에 있잖아요. 하지만 보스는 그것을 기술로 역시 해결했는데요. 서라운드 스테이지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자리를 스윗스팟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운전석에 앉으나 조수석에 앉으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마치 나만의 무대를 새로 가진 것처럼 앞에서 느꼈던 거랑 같은 느낌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들어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지금. 드럼 나올 때 더 느낌이 오겠죠?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드럼이 나오니까 거리감이 사라져요. 지금 거의 흡사해요. 완전히. 너무 신기한데? 정말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큰 차기 때문에 아이오닉 9이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랑 제가 운전석에서 듣는 스피커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더 넓게 소리통으로 울려서 더 효과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금방 드럼이 깔리면서 그 공간이 쫙 메워지면서 이게 이머시브인가 봐요. 이런 사운드 시스템이면 온 가족이 베이비 샤크를 들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여행 갈 때 다 같이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면 진짜 너무 신나게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팝이라거나 뭐 일렉트로니카라거나 밴드 음악이라거나 이런 걸 많이 들어봤으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기본적인 보컬 노래들 좀 들어보고 싶잖아요. 이대로 나머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걱정에 말을 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볼. 최유리 씨의 동그라미라는 곡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시 고른 영역이 정확하게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발라드를 들으면서 되게 놀란 점 중에 하나가 또 그건데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자동차 안에서 구현이 됐을 때 모든 영역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되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감성이 막 우러나서 사람을 흥분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어떤 소리를 막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음원의 정확함이라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내가 균형을 한번 잡아봤어, 들어봐 하고 들려주는 소리에 가까운 거예요. 정말 공들여 다듬은 소리, 그게 이 사운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라드 곡들을 들으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윽고를 우리가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성시경 씨의 발음, 윽고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되게 좋아하는 도입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이윽고에 환장하시는 분들도 저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셋업에서요, 사운드로 들어가면 고급 음향의 옆에 사운드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소리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원음을 음원으로 압축한 다음에 플랫폼에 올려놓고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소리를 저희가 심지어 아이폰으로 재생을 한 다음에 블루투스로 스피커랑 연결해 몇 단계를 거쳤는지 지금 헤아리기도 어려운 정도의 단계를 거친 손실이 있는 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디지털 음악 환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스의 사운드트루는 뭐냐면요, 이렇게 음원을 압축했을 때 분명히 손실되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상해주는 기능입니다.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핵심은 엔지니어의 의도가 살아있는 소리를 최대한 살려서 보상해주는 그 기능이 이 사운드트루예요. 이거는 뭐 끌 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켜놓고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을 때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좋게 들리는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답이 될 겁니다. 저희가 사람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보컬 두 곡을 들어봤으니까 조금 더 사람 목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장르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이 클라이막스 빈체로까지 들어야 이 곡은 끝나는 겁니다.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3막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레슨 노래,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인데 제가 역시 마감하다가 지치면 듣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빈체로가
여러 번 나오지만 마지막 빈체로까지 들어야 약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되게 좋아하는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눈을 감고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악기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어디서 연주를 하고 있고 파바로티는 어디 서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연상하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거를 찾아가면서 듣는 묘를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되게 재밌게 들었고, 클래식 우리 성악곡 들어봤으니까 교향곡, 협주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제가 이민찬 피아니스트의 황제 가지고 왔습니다. 3악장인데요. 좋은 곡이고 최고의 피아니스트고 광주 오케스트라 너무 좋죠. 이런 곡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악장부터 3악장까지 이어지는 한 40여 분간의 이 곡을 얼마나 집중력 있게 사운드 시스템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클라이막스만 좀 들려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걸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리를 놓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랬어요. 피아노는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이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와 화음이 너무 다채롭기 때문에 그냥 악기 한 대가 오케스트라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민찬 씨가 연주하는 이 피아노가 저음을 때릴 때와 고음을 때릴 때, 그리고 이 저음과 고음에서 힘이 어떻게 강해졌다가 빠졌다가 하는지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재생해준다는 겁니다. 보스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처음에 이해를 할 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대중적인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편한 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쉬운 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음이 강조된 어떤 음원을 재생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보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주곡을 들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재즈 한 곡 들어보시죠. 제가 요즘에 되게 좀 디깅하면서 듣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So What이라는 곡입니다.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같이 연주한 곡입니다. 존 콜트레인, 빌 에반스, 캐논볼 애덜리. 이거는 들으면요 사운드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어떤 쾌감, 그리고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을 만났을 때 가장 좀 즐거운 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늘 듣던 곡인데도 너무 새롭게 들리고 집중하게 되고, 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아이오닉 9에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이 훌륭한 점은요, 이 곡의 경우 컨트라베이스의 리듬이 깔리는 순간부터 재즈바의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사람을 되게 좀 환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1분 36초 정도 듣고 끊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곡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즐겨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한 40곡, 50곡을 계속 연달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이 사운드 시스템을 만끽하고 나서 추리고 추린 노래들을 핵심만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이오닉 9에 들어가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들어보신 바 이 몰입감과 현장감 아마 간접적으로라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몰입이랑 현장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들어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 1964년 닥터 아마르 보스의 창립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이 아마르 보스 박사는 대단한 음악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스턴 심포니 홀의 그 음장감과 음향을 그대로 집에서 느끼고 싶어서 어느 날 스펙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매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르 보스 박사가 그냥 스피커를 만들어 버립니다. 멋진 엔지니어죠. 처음에 만든 스피커가 901이라는 스피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콘서트홀에서 듣는 소리의 89%가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이고 직접 나한테 오는 소리는 11%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9대1이라는 비율로 그 스피커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901입니다. 이 스피커가 이후 25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군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스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기술 혁신인데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노이즈 캔슬링 있잖아요. 그 보스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닥터 아마르 보스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문득.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식을 착륙하기 전에 이미 다 끝냈다고 합니다. 1986년에 딕 루터와 지나 예거라는 너무 뛰어난 파일럿 두 사람이 무급유 무착륙 세계 일주를 할 때 무려 9일 동안 착용했던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바로 보스가 만든 헤드폰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보스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정말 현장감과 몰입감을 살릴 수 있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무려 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1위였다고 하고요. 젊은 세대에게도 그리고 보스의 시작을 기억하고 있는 시니어들에게도 정말 각광받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자동차에 이식한 것도 보스가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보스를 사랑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음악 어디서 들으세요? 혹시 집에서 제가 오늘 들려드린 것 같은 그런 볼륨과 몰입감으로 감상하는 거 가능하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볼륨으로 음악을 듣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자유로운 음악 감상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그런 공간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아이오닉 9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제가 음악들을 좀 들어보니까요, 정말 저만을 위한 아주 고급스럽고 안락한 청음실이 하나 생긴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감질맛이 나셨을 거예요. 나머지 음악의 러닝타임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경험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